목요 미팅을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재영 사장님. 화요일인데. 화요일 미팅 시작. 공유됐나요? 네. 네. 참가가 많이 제한됐네요. 다들 바쁘신가 봐요. 그죠? 계신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뭐 했죠? 증상에 대해서 했죠. 피부의 질병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어요? 네, 무좀, 백반증까지 했고, 오늘은 헤르페스 아니다. 헤르페스 전에 하나 더 있는데요. 자가면역 질환.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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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거 아니고. 네. 네, 여기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천 사장님이 스타터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눈 수술하셔가지고 안 되겠네. 네. 오늘은 먼저 할까요, 제가? 네, 추현 사장님 얼굴 혼자 열려 계시네요. 먼저 해주세요. 자가 면역 질환, 피부 알레르기. 목소리는 잘 들리죠? 네, 좋습니다. 피부 알레르기는 전적으로 면역의 이상 과잉으로 나타나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피부는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다. 그래서 어느 장기보다 면역이 섬세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다. 봄철 꽃가루로 인해 피부가 과잉 반응을 한다면 주범은 꽃가루가 아니라 방어하는 면역이 문제가 된다. 꽃가루가 몸으로 침입할까봐 면역이 미리 과잉 진압을 하면서 죄 없는 피부를 공격하는 것이다. 호흡기 점막에 있는 면역부터 피부 면역도 거침없는 공격으로 발진이나 염증이 발생한다. 면역은 60% 이상이 대장에 있으므로 장내 유익균을 강화시키기 위해 유산균 제품으로 대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해독을 해주면 피부 알레르기는 좋아진다. 단 병원 치료로 약이나 연고를 오랫동안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면 호전 반응이 매우 세게 일어나므로 미리 대처하고 진행해야 한다. 다음도요. 헤르페스 대상포진의 원인. 헤르페스 질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대한민국 국민 80% 정도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고 등골 신경절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재발하여 피부와 점막에 포진을 만든다. 병원에서 단순 포진이나 대상 포진을 말할 때는 헤르페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 번 감염되면 평생 동안 존재하면서 환절기나 면역이 떨어질 때 스트레스나 피곤할 때마다 활성화되어 감염을 일으킨다. 아직까지는 완치 방법이 없고 약 일주일이면 가라앉지만 흉터를 남겨 수개월이 지나야 흔적이 사라진다. 심하면 신경마비까지 올 수 있으므로 감염 시 신경 안정은 물론 쉼을 통해. 쉼을 통해 네. 번호가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구나. 네. 면역을 강화시켜줘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이 조금. 네, 지금 자가면역 질환하고 헤르페스 읽어주셨는데 자가면역 질환은 말 그대로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면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제 피부로도 나타나죠. 알러지성 피부 염증 뭐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여기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전 페이지. 네, 여기 링게란스 표피 면역 여기를 보시면 이 표피층에 대해서 표피와 진피층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도 이 글씨를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가시층, 기저층 이걸 외워두시면 굉장히 아메이 사업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티스트리 강의에서도 피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림이 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트리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기능성 제품을 쓰지 않으면 여기 과립층, 가시층까지도
이 화장품들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더마소닉도 있고 기능성 침투력이 좋은 제품들은 여기 기저층 밑에 이제 진피층까지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건데 이 표피층도 엄청 두꺼운 사람이 있고 뭐 얇은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아무튼 요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고 글씨를 층별로 외워 두시면 네, 두고두고 써먹을 일이 많으실 것 같고요. 여기 내용 중에서는 면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유산균 제품으로 대장을 건강하게 네, 해주고 해독을 해주면 그래서 대장은 우리 몸에 음식물 쓰레기통이잖아요. 음식물 쓰레기통 비우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물이 계속 담겨져 있으면 그게 부패되고 썩고 하는 게 결국에 곰팡이 피는 게 피부로 나타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서 비워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네, 얘네가 텐션을 갖고 이렇게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피부 알러지를 네, 유발을 덜할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헤르페스 얘기해 주셨는데 많이 보셨죠? 수두도 마찬가지고 피부에 이렇게 수포가 생기는 거를 헤르페스라고 하거든요. 입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입술에도 생기기도 하고 뭐 때로는 이렇게 눈가에도 생기고 막 이러는데 이것도 역시 면역이 떨어질 때 수포성 포진이 생기면서 그게 터지고 인제 흉터도 되고 또 사람이 이렇게 새 살이 이렇게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흉터가 남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하면 신경마비까지 올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기에 이렇게 치료를 하지 않으시면 위험할 수 있고 재발의 위험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헤르페스는 결국에 우리가 피부를 공부하고 있지만 내 몸의 면역력을 좋게 해 줘야만이 네, 피부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네, 잘 갈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루푸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루푸스 전신성 홍반성 낭창증이라고 하거든요. 루푸스는 특정 피부에서뿐만 아니라 전신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전신성 홍반성 낭창증이라고 불린다. 기원은 늑대에 물리거나 긁힌 자국과 비슷하다 하여 지어졌다. 루푸스는 피부에만 나타나는 종류와 다른 장기까지 침범하여 질병을 초래하는 루푸스로 나뉜다. 원인은 면역 이상 교란으로 발생한다고만 알려져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의 교란으로 몸을 공격하는 데에서 이유를 찾고 있다. 자율신경계를 억압하는 스트레스는 결국 면역의 이상 행동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환절기나 극도의 스트레스가 오면 자연적으로 루푸스 증세가 심하게 일어난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으므로 평소 면역을 끌어올리는 식품을 섭취하고 가급적 스트레스와 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에 속한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네, 루푸스는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붉은 흉터를 남긴다. 심지어는 입안의 점막은 물론 몸 안의 모든 점막을 공격하여 염증을 불러일으켜 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골격계까지 공격을 서슴지 않아 연한 관절을 공격하여 잠 못 이루게 할 정도의 관절통을 일으키기도 한다. 루푸스는 선진국형 피부질환이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루푸스의 빈번도도 높아지므로 선진국형 식생활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 함께 움직임으로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분 좋을 때는 아무 증상 없이 유지되다가도 갑작스런 기분 저하로 순간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몸에 붉은 반점, 부스럼이 나타나는 게 이제 홍반성 낭창증인데 얘가 이제 스트레스와 네, 면역력 저하로 오는 질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염증을 많이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피부, 관절, 신장, 폐, 심혈관계, 또 신경, 간, 위장관계, 눈, 전신 장기를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뉴트리에서도 배웠지만 pH를 알칼리로 낮춰줄수록 이제
혈액이 알칼리 산성화되면 염증이 잘 생긴다고 배웠잖아요. 혈액의 산도가. 네, 그런 것처럼 알칼리 음식을 많이 먹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리고 네, 운동하시고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의 교란을 막을 수 있다. 루푸스에는 걸리지 않겠죠. 근데 여기도 나온 것처럼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좋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방법이거든요. 치료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도 해줄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스트레스 내가 어떻게 안 받고 어떻게 푸는지는 나만이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병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식단 관리, 면역 관리, 스트레스 관리를 꼭 해주셔야지 좋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켈로이드라고 나와 있거든요. 켈로이드 우리 안순여 사장님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나 글 잘 안 보여. 안 보이세요? 사전에 읽으세요. 네. 네. 왜 눈이 확대해야 침침하셔? 돼. 아, 네네. 화면이 작아서 그러시죠? 안국 사장님은 그거 마스크 때문에 어떻게 안 되나요? 됩니다. 습진까지 해주세요. 켈로이드는 개의 직계발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켈레에서 유래하였고 반연의 흔적으로 봐도 개의 집게 모양을 닮았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유전적 원인으로 지목하는 바 피부색이 짙은 인종에서 약 15%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상처 후 진피에 콜라겐을 더 씌우기 하면서 딱딱하게 굳어져 피부층보다 두껍게 올라오며 처음에는 분홍색을 띠다가 점점 갈색으로 변하고 따가운 증세를 호소하기도 한다. 아직까지는 완치는 어렵고 흉터를 최대한 완화시키는 의료 기술이 발달해 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켈로이드가 퍼지면서 주위 세포까지 침식시켜 그 반경을 넓힌다는 데 있다. 특히 켈로이드 질환이 되면 모기가 물거나 가벼운 상처에도 아물지 않고 흔적이 남는다는 게 문제다. 습진도 해주세요. 네, 습진은 알칼리 세정제가 주범. 네, 습진은 일반적으로 주부에게서 나타나는 피부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습진은 말 그대로 피부가 습해서 천연두처럼 생긴 진의 성격을 띠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마디로 피부가 습해지는 것이다. 피부가 습해지면 방어막이 사라진다. 그러면 쉽게 간염이 되거나 오염물질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 가려움, 홍반, 부종 등을 일으키며 진물의 증상을 보인다. 현대에는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분류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피부 보호막인 산성도의 함락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작다. 이유는 피부가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pH 5.2에서 5.8을 유지해야 하지만 세탁세제나 주방세제의 경우 강력한 계면 활성제를 위해 강력한 알칼리성인 pH 12를 사용한다. 이것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피부는 쉽게 침식당하게 된다. 이것이 주부습진의 주된 원인이다. 주부습진은 먼저 피부 산성도를 맞춰주면 쉽게 치료할 수 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켈로이드하고 습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데 켈로이드는 사실 동양에는 많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진피층의 상처가 콜라겐의 문제로 인해서 피부 경화증, 그러니까 피부가 딱딱하게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되는 그런 질병인데 경화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나온 것처럼 짙은 인종에서 15% 정도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에는 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피부병의 종류로 분류가 돼서 여기 파트에 나와 있는데 주변에서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병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습진은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주부습진. 네, 겪어보신 분들도 많고 주변에도 많은데 이거는 세제가 주범이라고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그 세정제 pH 테스트 데몬스트레이션 통해서 색깔로도 보여드렸지만 파란색을 띠는 알칼리 세제들을 세탁세제나 또 비누나 주방 세제를 많이 쓰시면 손이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너덜너덜해지거든요. 그래서 손이 정말 망가지고 손 피부가 네, 너무 험해지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쓰시고 저희는 디시드랍스도 중성에 가까운 약선성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중성을 띠는 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장갑 안 끼고 하셔도 막 이렇게 너무 건조하거나 뻣뻣하거나 그렇진 않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디 이렇게 박혀있던 뭐죠? 아이보리 비누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냥 손수건 같은 거를 한번 얼굴 이렇게 메이크업 지우는 거 그거를 굴러다니길래 이렇게 한번 빨아봤는데 빨고 나서 손이 한 번 딱 진짜 그 아이보리를 만졌는데 손 껍질이 다 벗겨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쓸까 하고 꺼내서 썼는데 못 쓰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썼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pH 테스트를 해보니까 역시나 강알칼리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시퍼렇게. 그래서 향기도 좋고 우리가 브랜드력도 있는 그런 비누지만 참 건강하지 못하구나 이런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파트거든요, 진짜. 피부의 호전 반응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넘겨주세요. 네, 피부의 호전 반응. 피부가 건강해지려는 반응이 호전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전 반응이라는 단어와 명현 현상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죠? 둘 다 비슷하다, 똑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둘의 차이가 어떤가가 나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사장님, 가능하시면 리딩 해주실까요? 호전 반응, 피부가 건강해지려는 반응. 호전 반응이란 정상으로 회복하려는 일시적 현상을 말하며 다른 장기와는 달리 피부는 며칠부터 심지어 오랜 기간에 걸쳐 호전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만큼 광범위하고 스스로 해독하는 기능이 없어 다른 장기에 비해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부에는 약 2,000여 가지의 질병이 현존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현재 사용하는 약 중 가장 독성이 강한 것들은 모두 피부약에 속한다. 그만큼 관리하기가 힘든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피부이며 그에 따른 다양한 호전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때로는 호전 반응을 부작용으로 착각하는 경우는 물론 부작용을 호전 반응으로 오해하는 소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피부에서 발생하는 호전 반응들은 심하지 않다. 피부는 배출하는 기능이 많아서 몸 안에 독소가 배출될 때 피부로 나타나는 호전 반응들이 있지만 그것이 심각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들은 미미하다. 심한 질병의 경우 바이러스, 중금속의 배출로 호진 형태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발진 형태이며 기껏해야 일주일 이내면 가라앉고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심하게 나타나는 호전 반응의 경우는 몸 상태가 매우 건조하거나 독성이 많은 화장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피부 건강이 안 좋을 때 나타난다. 그래서 호전 반응이 발생한다면 이는 피부가 건강해지려는 신호이므로 긍정적 마음으로 받아들여 가라앉고 호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네, 감사합니다. 호전 반응에 대한 뜻이 나와 있는데 피부가 건강해지려는 반응이고요. 읽어주신 대로 여기 피부과 약에 대해서 나왔는데 진짜 피부과 그러니까 몸이 원래 약하신 분, 간신이 약하신, 면역이 약하신 분이 피부과 다녀오셔서 약 바르고 약 드시면 몸이 완전히 진짜 속된 말로 맛이 갑니다. 정말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50대, 60대. 이제 면역이 나빠지니까 피부로 이제 증상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피부는 일단 가장 큰 호전 반응의 문제가 막 되게 심하게 가렵거나 뭐 아플 수도 있는데
약간 가려움증은 있으나 눈에 보이는 미관상의 문제가 힘들어서 피부과를 일단 먼저 가시거든요. 얼굴이 막 붉어진다거나 뭐 우들두들 나고 이러면 그게 너무 놀라셔 가지고 피부과에 가서 일단 진정시키고 보자 이러면서 스테로이드를 엄청 바르고 약을 드시면 약이 엄청 독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한 번만 해도 이게 다 가라앉을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약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진짜 간, 신장, 뭐 위까지 다 친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과를 정말 2주, 3주, 한 달 다니시면 그다음에 완전히 몸져 누우시더라고 보니까 몸이 약하신 분들은. 제 주변에 좀 목사님, 사모님도 있으시고 뭐 여러분이 계신데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피부과를 다녀보지 않아서 직접적인 경험은 없지만 '정말 독하구나.' 근데 피부과 가면은 한 번에 확 인제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막 올라왔던 것도 다 가라앉고 이래서 너무 가시잖아요. 갔다 오면 확 좋아지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알고 계셨다가 누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병원에 가실 수는 있어요. 진단을 받을 수는 있지만 거기서 처방해 주는 약대로 막 일 주일 막 열흘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더 큰 뭐라 그래요? 창문에 앉은 파리를 도끼로 내리치는 격이라 그랬나? 어떤 강사님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면 더 위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피부과 약이 너무 독하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 장에서 이제 호전 반응과 명현 반응의 명현 현상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호전 반응과 이게 한자를 잘 아시면 해석이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자를 잘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같은 뜻을 보거나 풀이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은 큰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서로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호전 반응은 식품을 섭취하거나 화장품을 발라서 몸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려는 중간 과정의 현상을 일컫지만 명현 현상은 한의학 또는 중의학에서 어지러워 눈을 감다라는 표현이나 어지러워 머리가 핑 돈다라는 뜻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약재의 사용이 몸에 나타난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을 명현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자가 약간 다른데 명현보다는 명현 현상인 뚜렷하게 나타남의 표현의 이해가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해되시죠? 어지러워서 눈을 감다. 머리가 핑 돈다. 이거는 호전 반응이 아니고 명현 현상이라는 거죠. 반응과 현상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예로 호전 반응은 목 주위가 벌겋게 올라오고 가렵다. 기미가 올라온다. 그리고 더 피부가 쪼이고 주름이 생겼다. 얼굴색이 더 거칠게 된다. 탈모가 생겼다. 일시적으로. 이거는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명현 현상은 피부가 아무 반응이 없이 그냥 느낌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기미가 사라졌고 주름이 펴졌고 얼굴색이 바뀌었고 새 모가 나오고 있다. 그냥 여기 표면적인 글로 봤을 때는 명현 현상이 더 좋은 것 같죠. 느낌에 막 탈모보다는 머리가 나는 게 좋고 주름이 생기는 것보다는 펴지는 게 낫고 근데 이거는 이런 현상이 그냥 딱 나타나는 거고 이게 몸에서 호전되고 있다는 뜻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둘의 차이를 잘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품을 권하거나 아티스트리를 쓰게 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호전 반응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전 반응을 길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인제 처음에 아메이를 사업으로 만나서 안 먹던 오메가3를 먹고 화장품을 이제 타사에서 바꾸는 과정 중에 굉장히 호전 반응을 저는 세고 길게 겪었거든요. 특히 피부로 저도 피부가 이제 알칼리화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성인 여드름이 굉장히 심했고 염증이 심했고 네 그리고 뭐 색도 엄청 칙칙했고 각질 뭐 화장을 하지 못했어요 아티스트리로. 이게 막 때처럼 밀려 가지고. 근데 그게 화장품의 문제가 아니고 제 피부의 문제라는 거를 저는 미팅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신념을 가지고 썼지만 보통 소비자분들은
저희들처럼 미팅에 오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의 문제로 치부하고 나랑 안 맞아 이러고 뭐 안 쓰시거나 반품해달라거나 이렇게 반응이 오는데 그거를 호전 반응의 의미와 또 그 인내를 잘 알려주셔야지만 저희 제품의 매니아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다음 장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전 반응에 대분류가 나오거든요. 네 분류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완 반응, 배설 반응, 과민 반응, 회복 반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오거나 부족한 영양소가 채워질 때 화장품을 사용하고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세포 속 장기들 사이에 있던 나쁜 물질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될 때 여러 호전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네 분류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완 반응. 이건 뉴트리 드셨을 때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실 수 있거든요. 나른함, 졸림, 권태감. 계속 졸리고 뭔가 이렇게 활력이 없고 띵 하고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나쁜 상태에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나타내는 증상. 간이 해독이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완 반응입니다. 그리고 과민 반응도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네, 세포가 신경이나 면역 상태로 세포의 복원으로 나타내는 증상이 변비, 설사, 통증, 부종이죠. 그래서 저희는 보통 변비가 오거나 설사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장 나쁘신 분들은 더블엑스 드셔도 붓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배설 반응으로 발진이 나타날 수 있고 눈곱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땀도 많이 나실 수 있고 몸에서 냄새가 많이 배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해독작용으로 체내의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설되면서 나오는 증상인 거죠. 아까 제가 음식물 쓰레기 얘기했지만 쓰레기장에 쓰레기 버리러 갈 때 뚜껑 열리고 내 쓰레기통 열고 하면 일시적으로 냄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잠깐 내 몸에서 배설되는 동안에 나오는 향이니까 네, 당연한 거죠. 몸 밖으로 나올 때 나는 냄새니까. 그리고 회복 반응은 발열, 통증, 구역질. 이거는 어떤 몸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고영양이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안 들어갔던 게 들어가면 네, 일으킬 수 있는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네, 근데 좀 놀래죠? 처음엔 아무래도 이렇게 건강식품에 대한 인식이 없는 분들이 이런 반응을 만나면 그래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전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단품으로 조금씩은 괜찮지만 무슨 프로그램을 하거나 디톡스를 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제품만 주는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이런 반응과 현상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해주고 그분이 마음에 어떤 다짐이 있을 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전 반응의 대부분은 해독이나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분해 효소 및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들에서 심하게 나타내며 배설기관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평소 영양소의 결핍이 있던 곳이라든지 건강하지 않은 곳, 염증이 많은 곳, 회복하려고 하는 곳이 대표적이며 호전 반응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장기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나아지려고 그래. 뭘 먹었는데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거기가 막혔던 데가 뚫리려고 그래. 뭐 갑자기 설사를 한다 그러면 노폐물이 많았었는데 이걸 다 뱉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뻐근하실 수도 있고 손 발가락이 가려우실 수도 있대요. 심장 쪽이 영양이 결핍이 있었던 분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잠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답답하시다는 네,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뇌는 나른함, 잠이 쏟아지고 또는 잠이 오지 않고 하품을 많이 하고 어지럽고 눈꺼풀이 무겁고 두통이 오고 이런 것들이 뇌가 약하시거나 영양이 부족한 분들이 느끼는 반응입니다. 폐는 몸살, 약간 감기 증상이에요. 재채기, 콧물, 몸살, 미열, 감기, 막 네, 피부 발진도 올 수 있고요. 답답하고 네, 위는 보통 토하죠. 속이 안 좋아, 막 울렁울렁해, 막 멀미하는 것 같아. 그래서 토하거나 소화 안 돼서 꺽꺽대거나 네, 더부룩한 증상이 있으시고 간은 이제 네, 가려움, 발진, 구토, 냄새, 충혈, 눈곱, 몸살, 통증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이 회복될 때 굉장히 그러니까 이 정도 말하면 막 입가에 이렇게 막 약간 거품 같은 게 생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더 누래지고 막 손바닥 발바닥이 귤을 막 몇십 개 까먹은 것처럼 더 누래지고 그래서 너무 막 저희 엄마가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랬는데 예 그게 어느 정도 인제 항상성이 유지가 되면서 밸런스를 맞추니까 좋아지더라고요. 다시 재생을 돌아오고 이렇게 뭐 거품 끼는 것도 없어지고 했는데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신장은 일단 네 뭐죠? 화장실 가 보면 아시죠? 소변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거품이 많다거나 탁하다거나 너무 진하다거나 그러고 인제 소변을 보시고 나서 아플 수도 있어요. 거기가 뭐 따끔거린다거나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다 이런 거는 신장에서 노폐물이나 막혔던 부분이 뚫리면서 인제 뭔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호전 반응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진짜 다음 주까지 하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지금 우유 스토리를 하는데 제가 지금 PC가 바뀌어가지고 우유 스토리를 띄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연 사장,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냥 공유만 해주세요. 공유합니다. 주연 사장님 공유 가능합니까? 네, 네네, 하십시오. 됐나요? 네, 잘 보이시는 거죠? 네, 네, 오늘 보니까 6가정이 참석을 했네요. 여기 계신 6가정 모두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우유 스토리에서 커피 스토리로 좀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제품이 좋아서 쓰시는 우리 소비자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나 이거 한번 해볼게 라고 해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는 사업적인 수완이 점점점 이제는 미팅 참석을 통해서 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아메이의 개념에 대해서 커피 스토리를 적용해서 한번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메이 비즈니스 뭘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도 우리 보통 일반적인 사업이라 하면 어떤 매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초도 물품, 재고 같은 게 있어야지 내가 좀 사업을 하는구나 라고 일반적인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메이 사업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매장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쌓아두고 파는 그런 이제 시대는 지났죠. 지금은 이제 전부 다 플랫폼 비즈니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게 내가 하는 건가? 라는 의구심을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2가지. 물건을 많이 팔아야 하는 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야 하는 일이 아닌가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많이 팔아야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팔아본 경험도 없어서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판다는 거에서, 판매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많은 거부감을 좀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비단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영업 쪽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 영업 쪽에 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번째는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야 하는 일이 아니야. 내 이익을 위해서 억지로 사람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난 못해. 라고 보통 착한 사람들은 아예 귀를 막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메이에서 성공한 사람들, 성공이라 함은 즉 제대로 아메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죠. 내가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소위 말해서 올바른 시스템을 따라하지 않는 사업은 모조리 망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나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어떤 국가적인 상황, 재난, 그리고 어떤 코로나처럼 이런 우리 모두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속에서 정말 자영업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메이 사업은 두 가지예요. 현명한 소비, 정보 전달. 이 두 가지 문구를 좀 기억해 주세요. 조금 있다가 또 나옵니다. 자, 제가 별 카페를 매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요? 커피를 마시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내부 수리라고 하는 팻말이 걸리면서 곧 문 열게요 라고 하는데 저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하루에 한 잔씩의 커피를 마셔야 하는데 이 커피를 못 마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갔다가 발걸음을 돌려서 오는 길에 생각이 난 거예요. 아하, 저기 옆 블록에 아메이 카페가 있다고 누군가한테 들은 것 같은데 내부 수리 중이고 지금 커피를 당장 내가 애용하는 별카페에서 먹을 수가 없으니 그러면 그 카페로 아메이라는 카페로 한번 가볼까 해서 갔어요. 그런데 아메이 카페를 가보니까 최고의 품질로 최고의 맛을 보장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회원제로 하는데 회원들한테는 30% 할인 혜택을 준대요. 그리고 100% 만족 보증제, 전액 환불을 해준다는데 오, 대박인데? 손해볼 건 없겠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회원제 30% 할인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초이스에는 이제 회원제 가격만 나오는데 과거에는 일반가와 그다음에 회원제가가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글리스터 치약 그거 지금 초이스에 보시면 6,000원으로 그냥 회원 가격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예전 초이스에는 7,500원 30%가 높은 가격 비회원가는 7,500원으로 나오고 회원가 6,0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0% 할인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아마 옛날 초이스를 못 보신 분들은 이거 30% 무슨 할인이야? 초이스에 보니까 그냥 회원가밖에 없던데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부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애용하는 별카페는 2,500원인데 아메이 카페는 1,700원인 거죠. 그리고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회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보니까 별카페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맛도 괜찮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마 이것도 입맛에 자주 오다 보면 내 입맛에 맞을 것 같아 라면서 그 커피를 마시면서 괜찮은데 이거 전액 환불도 되고 맛이 없으면 그러니까 제 여동생과 친구가 생각난 거죠. 자, 그래서 가격을 지불을 하고 나가려던 참에 갑자기 사장님께서 쿠폰을 주시는 거예요. 가격을 딱 지불하니까. 근데 이 쿠폰은 뭐냐면 1,000원에 한 장씩 발행을 해주는데 이거를 1,000장을 모으면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와우, 대박. 그러면 1년이면 어차피 매일 마시는 커피이고 그리고 1년에 그렇다면 365장을 모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 1,000장의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하니 3년이면 3년마다 세계여행을 갈 수 있겠네. 괜찮은데? 그리고 나서 집으로 오는 길에 알렸어요. 아까 전에 생각났던 내 여동생과 내 친구한테 야, 너희도 지금 내부 수리 중으로 별카페가 지금 안 한대. 헛걸음 하지 말고, 내가 방금 저쪽 블록 넘어 있는 아메이 카페를 갔는데, 괜찮어. 너희도 한번 가봐. 어차피 너희도 커피 마시지 않니? 근데 갔다 왔더니, 오빠 오빠 맛있네,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내 친구도, 좋아,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이때는 쿠폰을 3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사장님 왜 오늘은 어제는 한 장인데 오늘 왜 3장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한 장은 오늘 마신 커피고요. 2장은 어저께 우리 연수 씨께서 소개해준 여동생과 친구가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쿠폰을 우리 연수 씨한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갔냐면요. 어제 연수 씨가 커피 한 잔 사가셨죠? 1,700원. 그리고 여동생이 왔다 갔고요. 1,700원. 친구가 왔다 갔어요. 1,700원. 그런데 총합은 5,100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우리 연수 씨한테 1,000원당 한 장이 발행된다고 했으니 총 5장이 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각각 세 분한테 각각 한 장씩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남은 2장은 남은 2장을 우리 연수 씨, 우리 카페를 소개해준 연수 씨한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닌 말로 이 2장은 사장이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메이 카페는 정직하답니다. 야, 이렇다면 3장이면 하루에 한 장이면 3년에 한 번 해외여행을 가는데 하루에 3장이라면 1년마다 해외여행을 가겠네?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린다면 단축이 되지 않을까? 자, 여기에서 제가 한 일은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그 기억나세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아메에 대해서 말하는 2가지, 현명한 소비와 정보 전달. 자, 여기서 제가 정보 전달을 말씀드리려는 현명한 소비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한 일은 뭐가 있었죠? 더 좋은 품질, 그리고 더 안전하고, 그리고 가성비 좋은 매장으로, 아메이 카페라는 매장으로 브랜드 체험한 것밖에 없어요. 합리적인 이걸 소비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두 번째는 제가 먹어보고 써보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저랑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 그런 분들한테는 100% 만족 보증을 하는 전액 환불제를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보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정보 전달인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첫째, 손해나 피해를 본 사람이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 가지는 있겠네요. 별 카페 사장님이 좀 섭섭해는 하겠네요. 그거 말고는 손해나 피해를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쿠폰 한 장씩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소개해준 저한테는 그 수익의 매출에 남은 2장을 또 받았으니까요. 손해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불편하고 억지스럽게 전달을 했나요? 제가? 제 여동생과 제 친구한테? 그리고 이게 전문적이고 어려운 일이었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이겁니다. 고품질의 생필품을 써보고, 그리고 괜찮으면 구전 광고를 통해서 공동 소비자 그룹을 만들고, 그 공동 소비자 그룹을 통해서 유통에 참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바로 아메이 사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그러면 그 수익은 어디서 나오니? 라고 한다면 바로 광고, 유통을 전지현이랑 홈플러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와 유통비에서 남은 돈을 우리한테, 소비자한테 35%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피라미드랑 다른 점은 고액 가입비로 운영을 하는, 그리고 내구재, 그리고 재구매가 거의 뭐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고가 내구재는 뭐 옥돌 침대, 옥돌 뭐 장판 뭐 이런 것들은 한 번 사면 그냥 거의 쭉 가잖아요. 망가지지 않는 한은. 그래서 사업진이 결여되는 불법 피라미드랑 구분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시간도 적절했고, 네, 내용도 오히려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PPT로 바꿔가지고 좀 더 알기 쉽게 그림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눈에도 이렇게 더 잘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죠. 두 번째 하이라이트. 박근영 사장님의 데모. 이제 오늘 이번 주가 4주차 데모죠. 네, 그래서 박근영 사장님의 데모 시간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 네, 누가 소리를 지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에 살고 있는 ABO 박근영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식수로 사용하시는 물, 뭐 먹는 거, 뭐 또 음식할 때 조리하는 물, 모든 물, 어떤 물을 사용하세요? 선물. 네, 뭐 수돗물도 사용하시고 또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은 거의 이제 젊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생수. 정수기 생수를 많이 사용하세요. 제가 진짜 1년, 2년이 넘도록 그 생수 미세 플라스틱 그 뉴스를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는데 반드시 이스프링 쓸 거라고 믿고 정수기 생수를 거의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그냥 수돗물로 뭐 밥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 인기 있는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해서 또 대기업에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수기 생수 시장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봐요. 왜 정수기 생수를 드시냐? 왜 정수기 생수를 드세요? 못 믿어서, 수돗물을 못 믿어서 드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 정수 처리 시설에서 정수된 물은 굉장히 좋대요. 그 서울 아리수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물이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정수장에서의 물은 굉장히 깨끗한데 그곳에서 우리 집에 오기까지 배관 상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좁은 땅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 물탱크가 얼마나 잘 관리가 되어 있냐 이게 관건인데 제가 물론 배관도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아파트 물탱크도 굉장히 이제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염소예요, 염소. 염소는 우리 물 속에는 뭐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도 있고 또 뭐 흙먼지, 미립자 많이 배웠죠. 그리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또 이런 이제 세균들을 막아야 되니까 염소 소독을 우리나라에서는 염소 소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21년도에 우리 물속에 있는 염소 양과 또 제가 태어났을 때 한 3, 40년 전에 물속에 있는 염소 양의 차이는 분명히 큽니다. 물론 지금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양이 들어가 있죠. 저도 양치할 때는 이게 습관이 잘 안 돼서 그냥 급하게 수돗물로 하는데 수돗물로 양치질을 할 때 보면 그 소독약 냄새가 올라와요. 그럼 때로는 좀 그래 나도 건강을 신경 써야지 하면서 다시 정수물을 받아서 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염소 수돗물에 들어있는 염소가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책 읽다가 책을 너무 급하게 넘기다가 여기 베었어요. 조금 전에. 아픕니다. 그 책에 베이면 되게 아프잖아요. 짜증나게 아프. 자, 네네. 자, 오늘 준비물은요. 제가 수돗물 2개, 그 다음에 요거 파란색은 이스프링. 통의 차이는 없어요. 그냥 이제 구분하기 쉽게 이렇게 동일한 양을 담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비타민C 트리트먼트인데 제가 염소 씨약을 담았어요. 염소 씨약. 그리고 같이 실험에 필요한 쌀. 이거는 엘로케어 통인데 이런 작은 통이 이런 거 활용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쌀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과. 마침 집에 요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썩은 사과가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쌀이나 과일 어떻게 씻으세요? 했더니 정말 깜짝 놀라게 많은 분들이 식초나 우리 이런 과일 세정제를 이용해서 수돗물에다가 세척을 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수된 물로 세척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 실험을 보여줍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자, 일단 수돗물에는 염소가 들어있는데 염소가 들어있는 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자, 씨약을 넣으면 됩니다. 씨약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염소 씨약은 염소가 있는 곳에 닿으면 색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어떤 색으로 보이나요? 노란색이요. 네, 노란색. 제가 마침 또 하얀색 옷을 입어서 뒤에 이렇게 안 해도 잘 보이시죠? 네.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염소 씨약을 2번 자, 넣었습니다. 흔들지 않아도 색깔 변화가 보이시죠? 네. 자, 여기다가 요거 치워도 되겠죠? 제가 우리 쌀, 한국인의 주식 가장 많이 먹는 쌀을 넣어 볼게요. 그래서 자, 깨끗하게 수돗물로 씻어요. 쌀을. 쌀을 더 해야 되나? 보통 쌀 한 3-4번 세척을 하시죠. 자, 제가 그 소비자들 만났을 때는 쌀을 더 많이 넣어요. 사실은 그 실패의 그 위험성 때문에. 근데 이제 있는 걸로 했더니 자, 어떻게 됐죠? 노란색이 없어졌어요. 네, 투명하게 됐어요. 투명하게. 자, 너무 보여줬어요. 신기하죠? 여기 있던 그러면 염소가 어디로 갔을까요? 쌀이에요. 네, 쌀이 다 흡수를 했어요. 이 조그만 쌀 자세히 보면은 겉에 솜털처럼 꺼끌꺼끌 하거든요. 걔네가 다 흡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밥을 지으면 우리는 염소 쌀밥을 먹는 거죠. 그리고 또 과일 많이 드시죠. 자, 제가 과일도 소비자분들에게 보여드릴 때 이렇게 가지고 가요. 왜냐면 너 거기다가 무슨 처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쓸데없이. 근데 제가 자, 과일을 깎아서 넣어보겠습니다. 저도 못 먹는 사과 너무 아낌없이 넣는 거 아니에요? 짠! 굉장히 순식간에 이렇게 투명하게 됐죠. 빨라졌네요. 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스프링은 염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짠! 똑같이 2번. 자, 색깔 변화가 있나요? 없어요. 이스프링은 물론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가 너무 많이 있어서 소비자분들도 잘 아시지만 정말 그 정수장에서 우리 집에 오기까지는 염소 소독이 되어 있는 물이지만 정말 내가 먹기 직전에 딱 물을 틀 때 그때 정말 꼭 필요한 미네랄만 남겨주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해주는 정말 세계 탑 우리나라 판매 1위가 아니죠. 세계 판매 1위 이스프링 정수기. 자, 이렇게 염소까지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 먹는 모든 것들 찌개를 끓인다거나 뭐 밥을 먹는다거나
뭐 과일을 씻는다거나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로 세척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4인 가족이 우리 이스프링 필터 하나에 5,000리터까지 정수 기능을 한다고 하잖아요. 다 못 쓴대요. 보통 한 3,000리터 정도? 그래서 정말 모든 것, 양치도 하시고, 저는 이제 하성이가 아기 때는 정말 막 목욕은 아니더라도 막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려고 했지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이스프링을 많이 사용하면서 네,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염소대문은 저걸 보면 화장실에다가도 이렇게 이스프링을 놓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들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막 저런 염소를 내 머리를 감는다, 막 내 몸을 닦는다, 막 이러면 그 염소가 막 내 몸에 달라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결국은 저는 1리터짜리 물통을 2개 사가지고 그 화장실에다 놓고 머리를 감고 이렇게 막 하기도 하는데 저는 요즘 머리가 이렇게 군대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 이 두께가 너무 얇아져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염소는 결국 필터 샤워기가 나왔잖아요. 사실은 염소는 네, 그걸로도 충분하시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머리를 이스프링으로 감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세면대 뚫고 하나 놓으시면 돼요. 네. 다음 이사가는 집에는 여기는 아직 전세라 제 집으로 가면 뚫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RS3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한 3번 이렇게 이불을 청소하는데 정지영 사장님이 덮고 자는 이불하고 제가 덮고 자는 이불하고 이 각질의 상태가 틀려요. 제가 덮고 자는 이불에는 이 RS3가 더 많은 각질을 이렇게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번 했으니까 아니겠지라고 하고 그 다음날 또 밀어보면 또 있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가 뭐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오늘 누가 올려주셨죠 이거 언박싱. 여우사이. 네, 여우사이에서 지금 올린 게 있는데 이거 한번 3분짜리인데 이거 한번 봐보시면 너무 잘 이렇게 편집을 해놔가지고 안녕하세요. 반응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한번 직접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한 손으로는 못 끄네요. 우와, 정리하기 좋게 이렇게 또 찍찍이도 같이 있네요. 그래서 와, 사실 저는 친구 청소기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원래 비염도 있었고 예전에 신랑도 먼지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친구 자체를 먼지 안 나는 다 그런 소재로 바꿔서 먼지가 거의 없다고 자부하거든요. 그래도 바닥에 까는 거 이런 거는 그냥 그런 면이불, 모이불 이런 게 있긴 해서 드라이 에어 블로우 불이 들어왔네요. 이게 UV 램프예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거를 99.9% 다 비활성화 시켜요. 그리고 이 열풍구에서 70도 이상의 열풍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때 땀도 많이 흘리잖아요. 몸에서 나오는 체액 같은 게 이게 이불에 있으면 집 진드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기 쉽거든요. 이런 이제 뜨거운 열풍으로 한번 밀어주면 또 소독되는 효과. 그리고 이 진동이 1분에 28,800회래요. 웬만한 먼지들을 못 견디고 다 튀어 올라올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사실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저희는 그 이불 원단 자체가 먼지가 나는 원단이 아니어서 이게 원래 먼지가 안 나는 소재인데도 그건 돼도 이만큼이 나와. 그래서 이 베개도 좀 해보자. 오 마이 갓. 웬일이니? 이 베개만 한 거야, 베개만. 어머, 이거 먼지 많아서. 먼지 엄청 많아, 어느 베개, 엄마 베개. 먼지 많아요. 대박. 와, 나름 진짜 먼지 없는 이불 쓴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싫어. 아 진짜 깨끗하다. 근데 진짜 사기 잘했다. 집에 이런 인형 많잖아요. 대형 인형. 먼지 엄청 많이 나와. 못 봐주겠다. 아 차라리 큰 먼지는 이해를 하는데 찾았어요. 속이 안 좋다 이거. 아, 이런 초미세먼지잖아 이 정도는. 은희야 잠깐 나와봐. 오늘의 결론 진짜 비염 있거나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필히 이걸 쓰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어떻게? 그냥 쑥 빠지네요. 공기중에 날리면은 뭐 호흡기에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받아 놓고요. 여기다가 이거를 바로 물 속에 넣어서 꺼내는 게 더 좋다고 해요. 세탁망에 넣어서라도 세탁기에 넣거나 절대 그렇게 청소를 하시면 안 되고요. 아주 간단하죠. 네. 소리 안 들려요? 이거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써본 사람밖에 모릅니다. 왜냐면 저도 박근영 사장님도 비염 있으시죠? 저도 비염이 있어가지고 먼지 알레르기나 먼지 뜨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뭐 군대에서 야 오늘 금요일 3시니까 청소하자 이러잖아요. 저 밖으로 나가버리거든요. 먼지 알레르기 맞으면 계속 재채기 해가지고. 근데 또 정지영 사장님 비염이 없어가지고 청소를 이렇게 저보다 많이 안 하세요. 왜냐면 필요한 네가 청소해라 이런 주의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이불만 이렇게 딱 닦았는데 결국에는 여기 준서방, 연우방, 마루 카페트, 그 다음에 이 안마 체어 밑에 그 동그란 그 또 카페트 있죠. 그거부터 해서 비계, 연우가 껴안고 자는 큰 비계, 그 다음에 제 코트도요. 옷도 다 해보십시오. 옷도 하면 먼지가 이만큼씩 나요. 이만큼씩. 진짜 비위 약한 우리 김현정 사장님은 아마 못 쓸 겁니다. 그거 보고 정말 기절할지도 몰라요. 특히나 김현정 사장님은 또 집에 고양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정말 와 이거를 내가 그리고 아까 저분은 이렇게 뒤로 끌었잖아요. 뒤로 끌으면 안 돼. 앞으로 가면서 끌어야 돼. 그래야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밑으로 가면서 뒤에가 뽀송뽀송해지거든요. 저는 정지영 사장님이 이제 저 생각한다고 10년 전에 저 레이캅 똑같은 거 친구 청소기가 있었고 이번에 새로 산 게 있는데 작년 거는 그러니까 10년 전 구형 모델은 이게 흡착하는 기능이 세서 이불이 빨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불을 잡고 막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이렇게 쭉 밀려 나가서 이렇게 청소하는데도 상당히 되게 좋아졌구나.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많이 된 그런 제품이고 구형 모델은 그냥 UV 램프 하나만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털기도 하고 그다음에 따뜻한 바람까지 나와서 저거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진짜 빚내고 사야 되는 정말 이 비염 있는 사람들은 정말 대박 아이템이라서. 그리고 2월 달까지만 이제 PB가 풀 PB죠. 근데 이제 꼭 이른다 이제 3월 달까지 2월 달까지 안 사놓고 버티다가 3월 달 돼서 아유 그때 살 걸 또 이제 엄청 또 이렇게 후회하시겠죠. 만약에 우리 항상 그러잖아. 뭐 청정기 정수기 10개월 무이자예요. 그러면 10개월 무이자 때는 가만히 있다가도 또 이제 10개월 무이자 끝나면 정수기 10개월 무이자 또 언제 해요? 또 이러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꿀팁 같은 경우는 그냥 계좌이체 걸어놓고 대기시켜 놓고 사는 방법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저희 그룹이니까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앰모스피어 스카이 그거 살 때 쿠폰 제가 지금 너 써라 나는 그냥 구형 쓸란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구형 쿠폰을 3개는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쿠폰 없어가지고 19만 원이니까 쿠폰 그 번호 집어넣으면 19만 원 할인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양도해서 그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미팅은 좀 시간이 10분 오버됐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30초 스피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순여 사장님부터 하실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순녀입니다. 아까 경피독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감각이 있어요. 저희 신랑이 피부가 나쁘거든요. 중국말로 말하면 습진이다 그나요? 근데 그때 3년 동안 그 군인 생활하면서 걸린 그 병인데 우리 중국말로 말하면 알바이 못다이프 그러니까 나 뭣도 모르는 그런 의사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후에 만난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이 딱 맞아요. 오늘 강의의 그 내용. 이거 습지는 이렇게 또 그때 우리 딸이 후에 또 그 병 걸려가지고 딱 한약을 한 첩만 먹고서 낫거든요. 근데 그거 먹고 나서 그것이 더 심해지면서 점차 이렇게 갈아졌어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신랑은 그런 좋은 의사를 못 만나가지고 그냥 가라앉았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후유증이 됐다니까요. 고생.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피부 질환 정말 일반 그런 병이 아니에요. 확실히.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예, 오늘도 그 감각이고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도 내가 이게 한국에서 일하면서 엄청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하면 막 입에 막 그거 나잖아요. 그거보다죠. 水泡, 수포성 포진이나 포진? 예, 그것도 나 면역이 약해서 된다는 것을 예, 아메를 통해서 또 알게 됐고. 그냥 뭐 바르는 거는 2차죠. 우선순위는 면역을 높여야 되는 것을. 예. 그래서 아메이 제품을 좀 잘 먹으면서 면역을 높이고 그리고 아까 수연수 사장님 우유 스토리, 커피 스토리 너무 잘 들었어요. 유튜브에서도 들었지만 예, 그것이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나도 몇 번 좀 연습하면서 사람을 만나서 좀 말을 좀 해야 되겠어요. 예, 감사하고요. 아까 그 청정기도 저는 아직 못 썼는데 너무너무 쓰고 싶거든요. 아메 제품이라면 다 저는 믿어요. 오늘 춘여 사장님이 언니 혹시 그거 써봤어? 이래요. 써봤지? 내가 정 선생님 집에 가서 써봤어. 엄청 좋더라. 그랬더니 그거 한국산이지 않아? 한국의 산이잖아.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메산이야 이랬어요. 예. 그냥 아메 제품 모든 제품 왠지 이렇게 믿어요. 그때 후레펜도 사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예. 좀 많이 몇 개 좀 사서 놔둘 걸도 생각도 있고, 예. 나뿐만 아니라 우리 동생, 언니들, 우리 딸들 좀 주고 싶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에 주는 그 혜택이라서 정말 믿긴 믿어요. 오늘도 그 영상도 많이 보냈는데 한 2명이 물어봐요. 얼마요? 이래요. 얼마요? 라 물어보면 좀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어제도 부천에서 그 식당에 갔는데 정숙이 내가 아메를 명함 드리면서 막 말했더니 아마 친척이 누가 했나 봐요. 근데 자기는 쓰는데 별로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청정기도 있고요. 정수기도 있고요. 막 이것저것 다 말했어요. 그냥 치약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단지를 줬더니 정수기에 관심이 있나 봐요. 그 정수기 얼마예요? 뭐 하면서 필터는 어떻게 해서 1년에 딱 한 번 바꾸면 돼요. 그랬더니 일단은 그거 놔두세요. 제가 좀 볼게요. 그래요. 어쨌든 전달은 했다 하고 예,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저녁 감사합니다. 또 많이 배웠고요. 신킹비 화이팅! 안순영 화이팅. 네. 네, 추현수 사장님.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좀 더 다음에 혹시 목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오전에 우리 사업가들 미팅을 할 때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제가 오늘은 제가 개념 위주로 설명했는데 개념 플러스 적용하는 방법까지 제가 생각하고 느껴왔던 이렇게 실무에서 몇 번 전달을 해본 그 실무랑 그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손에 잡히는 듯한 사업 요령에 대해서 스피치할 날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 하루 우리 발표하시고 준비해 주신 우리 사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파운더스 유니온 화이팅, 최연수 화이팅, 말한 대로 된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월요일이나 목요일은 그렇고 일요일날 부파부빌 뭐 세미나 그쪽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박근영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에 살고 있는 ABO 박근영입니다. 스피치는 PB가 오르고 핀업을 하면 하기 싫어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비염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RSC3를 봤을 때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그 안마 의자에만 너무 이제 꽂혀 있어가지고 잠시 미뤄뒀었는데 오늘 또 저도 영상을 봤거든요. 영상 보고 할 때마다 진짜 이거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청정기가 3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친정집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집이랑 친정집이 아닌 곳에서 잠을 자면 정말 잠을 못 자요. 재채기를 하느라고. 그래서 정말 저는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 해도 가면 이렇게 하고 잠을 자요. 이렇게 해도 옷에 먼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자는데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이제 특히 이제 시댁 쪽에서는 굉장히 뭐 예민하다, 뭐 유난 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불 가끔 터는 우리 추현수 사장님 털 때마다 꽁시렁꽁시렁 거리는데 저기 힘들잖아요. 이불 터는 거. 네, 그래서 구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 달 정말 내가 먼저 써보고 감동이 있으면 입이 열리기 때문에 이번 달 정말 튼튼한 부파부빌하고 올 회계연도에 플래티늄 하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파이유 화이팅! 박근영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저 꿀팁은 저거 청소기 들고 다니면서 그 집 가서 이불 한 번만 밀어주면 야 이거 사야겠다 이러면서 다 사가시더라고. 사실 맨 처음에는 뭐 32만 원씩이나 해 사실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야 이거 50만 원이라도 사야 돼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다음은 우리 혹시 문희찬 사장님, 김현정 사장님, 그다음에 최지현 사장님 스피치 가능하시면 마이크만 열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비디오를 끄고 이렇게 듣게 돼가지고. 마산. 네, 오늘 사장님들 강의 다 너무 잘 들었고요. 아까 저희 이제 그 경피독 거기에서 명연 반응이랑 하나 뭐였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호전 반응. 네, 호전 반응. 네,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들었고, 그런 거에서 이제 배우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박근영 사장님한테 따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냥 자칭 데모의 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쏙쏙쏙 너무 잘 풀어서 뭐 이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이렇게 대화하듯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업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추현수 사장님께서 해주신 커피 스토리 저도 다다음 주면 하게 될 텐데 열심히 준비해서 사업 설명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도 신규 회원 늘리는 거에 좀 초점을 더 맞추고요. 네, 더 열심히 사업하는 김현정이 되겠습니다. 파운더스 유니언 화이팅, 김현정 화이팅. 말하는 대로 된다. 감사합니다. 네, 마산에서 열심히 소비자 늘리고 있으신가요? 네. 네, 회원가입 2명 했습니다. 네, 오. 축하드립니다. 문희찬 사장님 눈 수술하고 지금 화면도 못 켜고 스피치라도. 네, 안녕하세요. 철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문희찬입니다.
제가 라식 수술해서 비디오를 킬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였지? 그리고 저도 아까 지영 사장님이 해주신 게 경피해독하고 그게 저는 무조건 호전 반응이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해가지고 좀 들으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우유 스타일을 좀 더 이제 최현 사장님처럼 깔끔하게 끝내기 위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이제 신규 회원을 늘리도록 좀 더 노력하는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파운더스 유니언 화이팅, 문희창 화이팅, 말하는 대로 된다. 네, 화이팅. 최지현 사장님은 되시나요? 안 되시면 네, 정지영 사장님 마무리. 저도 해야 되죠. 네,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안국이고요. 이제 한 달 뒤면 전역을 합니다. 드디어 AOM TV를 3월 3일 날 방송을 하게끔 이렇게 한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2월 달에 나가면 군인 신분이라서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3월 3일에 방송을 해주겠다. 이렇게 아메이 측에서 이렇게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세심하게 이렇게 해주는 아메이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고 어저께 열심히 찍고 왔는데 내용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짜 재밌게. 네, 다른 팀은 뭐 한 7시간, 8시간 찍었다는데 저희 3시간 찍고 왔습니다. 너무 호흡이 착착 맞아가지고 NG도 그냥 없이 막 쭉쭉 갔는데 3월 3일 날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달도 이제 일주일씩이나 남았는데 목표한 대로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 될 수 있도록 SOP에 힘쓰는 사업가 되겠습니다. 파운더스 유니온 화이팅, 안국 화이팅. 말하는 대로 된다. 정정 선생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하면 되나요? 네. 네, 인천 주안에 사는 정재영입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미팅 준비해서 해주시는 거 보면서 그냥 오늘은 저희 그룹 위주의 미팅이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안도가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막 그런 아까 추현 선생님 커피 스토리처럼 막 이렇게 이렇게 애니메이션 넣고 막 이렇게 작업하고 이런 거를 잘 못하는데 저희 팀원 중에 잘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우리 박근영 사장님은 제가 예전에 한번 밀었었는데 데모도 너무 데모에 뭐 여신 막 이래갖고 제가 아프로디테처럼 박프로디테라고 조금 밀다가 어떻게 죽었는데 진짜 그 정도로 잘하시거든요, 정말. 이 비즈니스와 마케팅과 이런 거 있어서 탤런트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을 또 보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안순여 사장님은 또 데모 너무 좋아하시고 열정이 너무 넘치시니까 제가 어쩔 때는 말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 열정을. 근데 아무튼 그렇게 다 이렇게 각자의 장점들이 모여져서 이렇게 팀을 구성한다는 게 참 되게 정말 좋은 거고 진짜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 조금씩 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저도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것들이 다 같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사업이 정말 아메이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동기부여도 되고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참 저희 모든 미팅에서 느껴지지만 어쨌든 저희는 여기 모이신 분들은 또 식구니까 그런 부분이 오늘도 되게 진하게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그 스카이 지금 프로모션 있으니까 예전 고개도 노트를 막 뒤지다 보니까 예전에 관심 있었던 명단이 뭐 몇 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컨택해보고 어떻게 전달해볼까 이렇게 궁리를 하고 있거든요. RS3도 제가 이불 뭐 침구류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안 오는 분들은 일단 건조기 쓰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건조기가 빨래를 건조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저도 다 마른 빨래를 이렇게 돌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먼지가 되게 많이 나와요. 한번 털어주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옷을 입으면 재채기도 덜 나고 정전기도 덜 나고 뭔가 더 뽀송뽀송하거든요. 그냥 일반에서 바짝 말렸을 때보다도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는 여름처럼 그렇게 바싹 마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터는 개념이기도 하고 스타일러스는 제 동생한테도 말을 해줬고 네 그래서 모 코트 같은 거 해보시면 얘가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먼지 때문에 약간 더 뿌였다가 까만색, 네이비, 뭐 회색 이런 것들이
옷 때깔이 틀려져요. 진짜 밀어보면 먼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침구로 집중해서 가시지만 그런 쪽에는 관심이 덜한 분들한테는 약간 비껴가서 정보를 주시면 다음 달까지 어쨌든 그것만 구입하셔도 네, 3% 뉴핀이 될 수 있으니까 캐시백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마케팅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비염 있으신 분들, 뭐 호흡기 질환이 약하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저도 브론즈 파운데이션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약간 주춤했는데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이번 달을 마무리하고 네, 그렇게 제 목표를 성취해가는 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파운더스 유니온 화이팅, 정지영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팅은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책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책을 어떤 다른 책을 뭐 지정해서 다시 한다거나 이런 거를 책을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책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네, 해보시겠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박근현 사장님도 5주까지 있으시죠? 데모가? 그렇죠. 네. 다음 주까지? 다음 5주, 다음 5주. 주. 예. 네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지금까지 했던 어떤 이 포맷을 좀 정리하고 이제 네, 어떻게 계속 진행할지 그런 거를 조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주면 2월 2월 2일이 되네요. 2월 2일. 한 주 쉬었다가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주 쉬고 명절 지내고 네, 그 다음 주에 다시 뭐 책을 다시 들어간다든지 뭐 건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을 다른 리더분이 진행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뭐 마케팅이나 데모 쪽으로 저도 넘어가고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로테이션 될 수 있게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박근영 사장님, 추현 사장님, 안순열, 김현정 사장님, 문시현 사장님, 최지현 사장님까지 자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책이라든가 네, 네, 네. 생각해 보시고요. 당장 오늘 말씀하시라는 거 아니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1월 마무리 잘 하시고 네 맞춰도 되겠지요? 네. 네, 네. 수녀 사장님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되시면 저랑 줌 미팅 한번 해요? 수녀 사장님. 내일 뭘 또 가르쳐 저녁에 주실래요? 저랑 줌 미팅 한번 하시죠. 상담, 누구요? 줌 상담. 저요? 네네. 박근영 사장님은 홍길이 사장님이 상담하시자고 하던데. 네. 은석어. 전화 드린다는 걸 깜빡했어. 수녀 사장님 내일 일 가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3시 퇴근요. 네 쉬세요. 시간 네. 되실 때 저한테 전화 한번 해주시고 줌 연결해 주세요. 저도 내일 감사합니다. 5시, 6시쯤에 올 것 같거든요. 저녁에. 예. 네네. 그때 한번. 예. 전주에 가세요? 아니요. 전주는 안 가고 고맙습니다. 최은수 사장님이랑 내일 홈미팅 있어가지고 오후에는 아, 홈미팅 하고 저녁 네. 미팅 안순여 사장님이랑 만나는 걸로. 예. 네, 알겠습니다. 쉬세요. 네, 쉬십시오.